잘 들었습니다.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좀 네, 강했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즘 우리 시장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져야 할 텐데 미국에서 선거 결과를 보고서는 실망 매물이 나와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정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0.18%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금양, 하나솔루션, OCI,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삼성전기가 매수 상위에 랭크된 게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도 상위에는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를 순매도했는데요. 최근 바닥권에서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전기를 순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로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기관도 최근 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IT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MLCC 관련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연속해서 삼성전기를 매수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자동차용, 전장용 MLCC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바닥권에서 서서히 매집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향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미포조선과 펄어비스, 기아, 성일하이텍, LIG 넥스원이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많이 매도했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내 조선업체들이 그동안 주도했던 LNG 선박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LNG 선박을 수주하면서 그 우려감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64.8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내 지수가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한 모습인데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환율은 변동성을 키워나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고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는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일단 시장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네,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일 것 같고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지수는 빠질 것 같습니다. 빠질 것 같다. 네, 제가 보니까 오늘 매니저님께서 어제 미국 선거 보느라 밤새셨죠? 아, 밤은 안 샜는데요. 잠 잘 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니 요즘에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서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네, 맞습니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 특히 외국인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간만에 오른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래봤자 많이 못 오르고 맞습니다. 또 외국인도 팔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특징 섹터와 테마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 테마는 전기차 충전 테마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주요 이슈는 기아가 SK와 함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S트래픽도 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탄산 관련주라고 최근 탄산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음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업용으로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할 때도 탄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 정부에서 탄산 부족 관련해서 긴급 대책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인 태경케미칼과 풍국주정의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테마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소 사업이 논의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는데요. 마침 어저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 상용차를 보급을 확대한다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한 차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리튬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양이라든지 미래 나노텍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는 전략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좋지 않다. 리튬은. 네네. 지금 접근하기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신재생 관련 종목들은 미국 중간 선거에서 생각보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올랐고 오늘 미국장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락 섹터에 조선주가 있었는데 저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앞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특징 섹터와 테마를 봤으니까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수소 테마입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수소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를 현재 211대에서 3만 대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에카 충전소를 현재 0개에서 2030년까지 7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청정 수소 발전 비중을 현재 0%에서 2036년까지 7.1%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전기차 섹터에 빚에 가려져 가지고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소 관련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두산퓨얼셀과 범한퓨얼셀 그리고 S퓨얼셀이 있고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용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주력인데 최근에는 일반 건물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소 탱크에는 일진 아이솔루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소 멤브레인에서는 상하프론테크, 탄소 섬유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서는 JNK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네. 수소 관련 어떤 회의에서 수소를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이 더 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재료의 매매 차원으로도 갑자기 수소가 왜 튀나 했더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라면서. 그래서 궁금한 것이 수소는 사실 이 산업 차원에서는 논란도 많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라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좀 재료 매매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생각인지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 네옴시티 이슈 외에도 정부에서 수소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단발성 재료보다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습니까? 오늘은 범한퓨얼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보통 많은 분들이 S퓨얼셀이랑 두산퓨얼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범한퓨얼셀은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잠수함용 연료전지로 이슈가 되었었는데 주요 사업 부분은 잠수함용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용 연료전지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수함용 연료전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에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일에 이어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상용화에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일반 건물용 연료전지도 5kW에서 기존에는 6kW급만 판매를 했다면 최근에는 10kW급도 지금 현재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KS 인증은 마쳤고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하는 KGS 인증이 남겨져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인증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25건 누적 수주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13건 정도는 이미 착공 완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어제 뉴스 나왔는데요. 삼성중공업과 함께 선박용 에카수소 연료전지를 인증을 하면서 향후에는 선박용 연료전지 쪽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공모가 4만 원 위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정부 정책 드라이브와 수소 관련 종목들의 최근 이슈를 봤을 때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부터 1차 매수하시고
최저 1차 목표가는 35,000원 부근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 관련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중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돈이 보이는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바로 DDR5 관련 뉴스입니다. AMD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10일 날에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었는데 어저께 지금까지는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난해 연말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 연기되고 또다시 내년 1월 달까지 연기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AMD가 먼저 인텔보다 약 2달 이상 빠르게 DDR5 서버용 CPU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DDR5 같은 경우는 DDR4보다 속도 측면에서는 2배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도 약 20% 이상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DDR4가 DDR5로 다 교체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 관련 종목들도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스펙 향상 및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실적도 껑충 뛰었는데요.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는 후공정 쪽에서는 JT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탈 파워 인덕터에서는 아비코 전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켓 부분에서는 ISC와 TSE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TLB와 심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아비코 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저항기랑 인덕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저항기 같은 경우는 DDR5로 넘어가면서 스펙 향상 및 판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비코 전자가 생산하는 메탈 파워 인덕터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신규 채택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자회사 아비코테크라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아비코테크가 아비코전자의 실적을 잡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전장용 기판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까지 5월 18일 날에 15,400원 고점을 찍었는데요. 당시에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상반기에 출시된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연기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네. 하반기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다시 한번 출시한다는 기대감에 최근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1월 달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 서버용 CPU를 지금 11월 10일 날에 공개하니까 인텔도 더 이상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정상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아비코 전자는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높고 1차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좌상단의 미국 증시 마감이 잠시 잘못 나갔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나가다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어제의 미증시 마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뉴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